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생일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우릭스 그래머 태8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의문문과 명령문의 그 수동태 구조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학생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수동태 개념이 약하다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의문문과 명령문에 대한 그 개념 이해가 좀 약하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위에다가 의문문과 명령문에 관한 그 개념들을 한 번 더 복습해 주십사 강의를 실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여튼 이번 시간에 그 내용 자체가 살짝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개념들을 간단히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고 문장을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49번 결국 능동태로 적혀있는 그 의문문을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총 4가지 고민을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의문문인데 얘가 만약에 능동태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의문문을 만들기는 할 건데 그것을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총 2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애초에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즉 능동으로 적혀있는 그 평서문으로 다시 한번 바꾼 뒤에 이 평서문을 다시 한 번 더 평서문 그쵸? 수동태로 바꾼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평서문을 다시 한 번 더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3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 머릿속에서 거쳐야만 우리가 올바른 의문문의 수동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인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do, 주어, 동사 여기서 편의상은 제가 타동사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능동태의 그 의문문 구조라면 이것을 다시 평서문으로 바꾼다면은 그쵸, do를 지워버리죠. 그리고 평서문으로 이렇게 바꾼 뒤에 마침표를 찍겠죠. 그런 다음에 이 평서문을 다시 한 번 더 수동태의 구조로 바꿔 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는 주어가 되고요. 얘는 BPP로 떨어지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는 뭐 by주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략을 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수동태 구조, 평서문의 그 수동태 구조를 그쵸 의문문으로 바꿔준다. 그렇게 됐을 때는 비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 PP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 주어라 쓴 것은 평소문에서는 제가 편의상 바꾸었던 그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 좀 문장을 보고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쵸 의문문 능동태라는 거 한 번 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바꾼다? 그치 평서문으로 바꾼다. 그랬을 때 do를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우리가 평서문의 어순으로 이렇게 써버린다 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되었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는 BPP로 쓰죠. 물론 행위자를 살려두는 경우에는 by 주어까지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치 의문문으로 변환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비동사와 바로 이 주어를 위치를 바꾸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결국 그치 의문문 수동태 구조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언어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거 49번부터 Do many people enjoy coffe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즐기니 근데 무엇을요? 커피를 즐기니 지금 여기에서도 목적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건 능동형이다 라는 말입니다. 능동태다.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평서문으로 바꾸면 많은 사람들은 즐긴다. 커피를 정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즉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죠.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동사는 BPP로 쓰고요. 물론 행위자를 살려줄 거면 여기다가 by주로 딱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coffee is enjoyed by many people.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커피는 여기서는 제가 편의성은 주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커피는 즐겨진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의문문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커피는 즐겨지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도로 해석적인 차이가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능동태,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적혀있는 이 능동태를 다시 평서문으로 바꾸어 쓰고요.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전환을 한 뒤 그런 다음에 다시 의문문으로 고쳐 쓰는 연습. 이것을 좀 절차적으로 2-3가지 사항을 절차적으로 지켜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달라.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 능동태의 그 의문문을요. 바로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 서술형이나 뭐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이제 51번인데 이 구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뭐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냐면 바로 의문문 구조, 즉 네 가지 구조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문문 구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총 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1번 뭐냐면 비동사가 보이는 경우에는 비동사와 주어의 어순을 바꾸어 쓴다가 되겠죠. 이렇게.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뭐냐? 그쵸? 뭐냐면 여기 do를 먼저 쓰지 말고 have를 쓸게요. 우리가 완료형을 뜻하는 have 동사, 조동사 have 있죠? 그것이 있는 경우에는 have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어 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적지 마세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그치,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have도 없고 be도 없는데 다만 조동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 쓰고요. 뒤따라서는 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4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경우에는 그쵸. do라는 조동사를 첨가해서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수동태죠.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4번인 경우는 아예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애초에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BPP의 경우가 다잖아. 즉 비동사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4번 경우는 우리가 한번 지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 수동태, 수동태 그 의문문에 관해서 다룰 때는 이 세 가지 경우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거고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BPP, 수동태만 적혀있는 경우에는 1번 구조로 가시면 되겠죠. 금방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맨 마지막 문장이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2번하고 3번인데 무슨 말이냐면 혼합형, 앞에서 우리가 수동태 시제 때 다뤘죠. 뭐냐면 have PP 플러스 BPP 그러니까 완료형하고 수동태가 같이 적혀 있을 때 수동형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냐라는 것인데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결국 이 뒤에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이해되셔야 됩니다. 빈 PP 이렇게 적히는 거 아니겠냐고.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have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 그 뒤따라서 BPP는 그쵸 주어 뒤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3번 조동사형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다면 그 뒤따라서 동사 원형으로 쓰는 자 여기 좀 지워보고요. 여기 지워보고 동사 원형으로 쓰는 이 BPP는 역시나 그 주어 뒤에 남아있게 되겠죠. 이게 되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꼼꼼히 해달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다시 우리가 4번 구조는 지운다. 애초에 비동사가 등장할 거니까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고려해야 될 의문문 구조는 총 3가지인데 비동사 단순하게 수동형, 수동태 혼자만 적혀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것인데 2번, 3번의 경우에 즉 완료형과 수동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요 조동사형과 수동형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즉 뭐냐면 2번, 3번의 경우는 BPP, 수동태, 수동형의 구조는 뒤에다 쓴다. 주어 뒤에다 딱 남아있다는 거 꼭 좀 챙겨가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1번 문장인데 일단은 편의상 밑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Will the school yearbook be published? 정도로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수동태가 잡혀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 원래 평소문 어순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번 다뤄본다면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will이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book과 비동사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다시 말하면 여기 BPP, be published는 뒤따라 남아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평서문에서의 그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지금 바꾸어 쓰는 셈이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그 학교의 앨범, 해마다 발행되는 그 앨범이 출간될 것인가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에 관해서 능동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이거죠. 즉 의문문으로 적혀있는 이 능동태부터 천천히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얘를 우선 평서문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어떻게 바꿉니까? They 자, 좀 빨리 좀 적겠습니다. Will 그런 다음에 published 이렇게 되겠죠. published 다시 publish 그런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쓰는데 이 상태에서 즉 능동의 평서문의 그 능동태 구조에서 그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딱 빼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쵸 BPP 물론 이렇게 절차적으로 말씀드리지 한 번에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여튼 will be published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겠냐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즉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됐는데 이 주어와 그쵸 조동사의 위치를 딱 바꾸게 되면은 바로 지금 이 구조가 딱 떨어진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한 번에 잘 따라 안 와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의문문을 복습하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거 해석해보면 그들이 바로 학교의 그 연간 앨범을 출판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학교 연간 앨범은 출판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의문문의 그 수동태 구조까지도 다 알아봤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52번부터 53번까지 이 내용은 살짝 복잡합니다. 즉, 의문문 중에서는 제가 응답형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형 의문문이 있어요. 사실상 이 두 가지 의문문에 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안 돼 있으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복잡한 개념 설명은 여기서는 안 드리고 이미 수업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안 드리고 문장만 간단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52번에 보이시죠? 후. 누가, 여기서는 주어죠. 누가 만들었니? 근데 무엇을 해요? 전화기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그 전화기를 만들었니? 얘는 지금 능동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수동태로 바꾸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by 주어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에서 맨 뒤에다 쓴다 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수동태 구조에서도 그 행위자가 궁금한 경우에는 다시 도로 앞으로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를 해석을 해보면 누구에 의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여기서 문장 내 주어는 전화기, 텔레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는 누구에 의해서 발명되었니?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누가 전화기를 발명했니? 밑에 거는요. 누구에 의해서 전화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화기는 발명되었니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53번. what. 자, 여기서는 이 what은요. 뒤에 지금 call이라는 동사를 딱 보고 앞으로 왔을 때는 얘가 목적격 보호다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묻지 마십시오. 애초에 여러분들 의문사형 의문문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돼 있으셔야 돼요. 지금 위에다가 또 씌워드렸으니까 한 번 더 봐오시기 바랍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call이라는 동사가 보이면 이때 what은요. 목적격 보호가 된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여기서 what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쵸. 무엇으로 또는 무엇이라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do you 당신은 부르니 누구를요? 당신의 brother 남자 형제를 너는 너의 남자 형제를 무엇이라고 불러? 라고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역시나 수동태 구조로 바꾸게 되면은 your brother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요. BPP로 쓰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뭡니까? 그쵸?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 쓰고 애초에 목적격 보호했던 애는 의문사형 의문문이니까 맨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라는 게 수없이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의문문의 수동태 또 명령문의 이 수동태 구조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를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고 깊게 해주셔야 이해되는 부분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최종해서 해드리면 무엇이라고 무엇으로 당신의 남자 형제는 불리니가 되겠죠. 위에 거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드릴게요. 잘 들어봐. 무엇이라고 너는 너의 남자 형제를 부르니? 밑에 거는요. 너의 남자 형제는 무엇이라고 불리니? 정도가 됩니다. 되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나왔습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의문문의 수동태보다도 명령문의 수동태가 좀 더 어려운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틀어서 좀 더 창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두에 또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요.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동사는 BPP로 쓰는 거 아니겠냐고.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명령문. 애초에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안 씁니까? 그치? 명령문은 주어를 안 쓰죠. 주어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명령문은 동사 원형 출발이잖아. 여기에서 문제가 충돌된다. 즉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애초에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잖아. 즉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즉 여기 목적어, 애초에 그 대상이었던 애가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쓰인다면 즉 주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동태는 주어가 필요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명령문에서는 애초에 주어를 안 쓴다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는데 명령문으로 우리가 수동태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치, 명령문에서는 애초에 주어를 안 써버리는 문제가 있죠. 이해됐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쵸, 차선책을 취한다고요. 애초에 여기에서 이 주어 있죠?
얘가 지금 명령문의 주어로는 실현이 안 되니까 우리는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써버린다고요. 무슨 동사? 사역동사. 다시. 결국 얘 이 주어가요. 무엇으로 실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let. 목적어 BP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쓰여야 할 이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let이라는 동사의 그 목적어로 실현이 돼버리죠. 한 단계 낮춰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리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얘는 BPP로 써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얘를 못 쓴다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 우리가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동원해서 못 쓰는 이 목적어 있죠. 즉 능동태의 목적어를 한 단계 주어 자리에 쓸 것이 아니라 목적어 자리로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따라서 이 BPP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오형식 구조, 사역동사 구조로 맞춰 적는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볼게요. 봐봐. Clean your house. 뭡니까? 당신의 방, 너의 방을 치워라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목적어 보이니까 수동태 주어로 내려야지.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적어드리면 your house, 그런 다음에 be clean. 이렇게 적으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명령문이잖아. 명령문에서는 애초에 주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let이라는 동사를 동원해서 let, 여기 앞에다 let 쓸게요. 그래서 원래 주어 자리에 써야 할 your house와 같은 이놈을, 즉 행위의 대상을요, 목적어 자리로, let의 그 목적어 자리로 내려버린다, 격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적는 경우에 우리는 그치, let의 용법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let, 목적어, 동사, 원형.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우리가 사역동사 구조에서의 이 let은요, 그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여기서 비동사를 날리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 비동사는 적혀있어야 된다. BE라는 알파벳을 적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Let your house be cleaned. 이렇게 적으셔야 맞다 이겁니다. 이것이 곧 명령문의 수동태 구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돼. 뭡니까?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안 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동태의 주어를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동원해서, 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는 사역동사를 동원해서 목적어 자리로 내려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허락해라 정도로 좀 직역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그쵸. 당신의 집이가 be cleaned, 청소되도록 허락해라. 자, 54번 능동구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너의 집을 청소해라. 당신의 집이 청소되도록 해라 정도가 됩니다. 언어적인 뉘앙스를 잘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집을 청소해라. 당신의 집이 청소되도록 해라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55번입니다. Don't forget our promise. 역시 let을 동원한다.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는 지금 부정어가 적혀 있죠. 즉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BPP로 적을 것,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BPP로 적긴 할 건데 거기에다가 not을 함께 붙여주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잊지 마. 근데 무엇을요?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말자가 되겠죠. 자, 밑에 거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자가 되겠죠. 잊혀지지 않도록 하자. 되었죠? 자, 밑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쓰지 않으므로 애초에 수동태의 주어로 적혀 있어야 할 그 애가 바로 사역동사 let의 목적으로 그 위치를 내려간다, 내려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명령문과 의문문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47번 A부분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자, 여기서 옳지 않은 부분을 한번 고쳐서 적어보라가 되겠는데, 이건 쉽죠? 뭡니까? 그치? 야, 이 의문문인데.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지금 바꿔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 적어야 되잖아.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were, you가 된다. 챙겨봐 주시고,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By whom were you given permission to enter?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쵸, 행위자에 관해서 궁금하니까 by whom 쓸 수 있죠. 해석은요, 누구에 의해서 너는 be given, 받았니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너는 받았니? 근데 무엇을 받았는데? 뒤따라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됐죠? 앞서서 배웠던 그 형식별 수동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그 수동태 개념들이 지금 여기 머릿속에서는 다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받았니? 근데 무엇을 받았냐면은 입장할 수 있는 허가를,
됐죠? 얘가 지금 직접 목적어. 그래서 입장할 수 있는 허가를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받았는데, 누가 너한테 허락해줬는데, 누가 너한테 들어오라고 허락했니? 라는 말을 좀 더 세련되게 수동태의 형태로 누구에 의해서 너는 그 허락을 받았니?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입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D번입니다. Let the poem repeated aloud and murmured over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틀린 거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BPP. 되셨죠?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이 let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PP 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PP. 물론 여기에서 지금 and를 토대로, and를 중심으로 murmured와 repeated가 지금 병렬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에 맞게끔 좀 더 꼼꼼히 해석을 해드리면, 해라, 바로 시가 반복되고 크게 반복되고 그래서 크게 복창되고, 됐죠? 그래서 시라는 놈이 그 시가 크게 반복되고 중얼거려지도록 해라. 됐죠? 누군가가 시를 암송하고 있나 봐. 그랬을 때 이 시 입장에서는 시가 크게 반복되고 중얼거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는 것이고 바로 시는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것이고 중얼거려지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조와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정말로 많은 문법적인 지식과 의미 이해가 필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서 let, 해라. 바로 시가 크게 반복되고 중얼거려지게 해라. 되셨죠? 자, 다음에 C번입니다. What is this flower calling? 에이, 틀렸지. 안 되지,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call이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잖아. 무언가를 부르다. 근데 지금 뒤에 목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없잖아, 지금. 목적 없다면 뭡니까, 얘는? 그치, 수동태지. 그러니까 called 이렇게 적어야 맞죠. 되나요? 그랬을 때 얘는 주어지, this flower가.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 또는 주격 보호 하셔도 돼. 그건 여러분들이 정의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일단 초점은 뭐냐면 얘가 보호라는 거야. 그럼 해석은요? 그치, 무엇이라고, 무엇이라, 무엇으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this flower, 이 꽃은 불리니 가셔야 된다고. 무엇이라고 이 꽃은 불리니? 바로 어디에서? 그쵸, 독일어에서는 또는 독일에서는, 야, 이 꽃은 독일에서는 뭐라고 불리니?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의문문과 명령문의 그 수동태 구조도 다 알아봤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 맞아요. 정말로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지금 이 문법사항은요, 정말로 영어 문법에 있어서 어떤 괴수급, 정말로 영어 문법을 치밀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극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가 맞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로 낼 게 없다면 이 부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챙겨가달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명언 한번 보고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면, If wrinkles must be written upon our brows, let them not be written upon the heart. 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신데,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그쵸, 명령문의 수동태가 딱 나와 있다. 좀 봐주시면 되겠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만일 뭐뭐 한다면 접사죠. 그래서 wrinkles, 주름입니다. 주름. 그래서 주름이 must be written, 반드시 쓰여야 한다면. 됐습니까? 주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쓰여야 한다면. 근데 어디예요?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Our brows 뭡니까? 그래서 our brow는 우리의 눈썹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썹 그 위에 이마가 되겠죠. 그 이마에 쓰여야 한다면, 반드시 쓰여야 한다면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 주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눈썹 위에 쓰인다라는 말은 결국 이게 늙어간다는 의미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마 위에, 다시 여기 우리 눈썹 위에 있는 그 주름, 이마 위에 있는 이 주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치, 늙어감을 의미하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늙어간다 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늙어간다면 정도로 의역이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주름이 우리의 눈썹 위에 쓰여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늙어가야만 한다면 정도로 의역해 주인다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let, 해라, them,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wrinkles가 되겠죠. 그 주름들이 not be written, 쓰여지지 않도록 해라. 됐습니까? 근데 어디 위에? 그치, 우리의 마음 또는 심장 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let them, 바로 그것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달라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심장 위에는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위에는 쓰여지지 않도록 해달라. 됐습니까? 이거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늙었다라고 내가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야.
늙었더라도 나는 아직 가슴은 살아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었죠? 다시 한 번 더. 만약 이 주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마 위에 반드시 쓰여야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늙어가야만 한다면 해달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주름 자체가 우리의 마음, 우리 이 가슴팍 있죠. 우리의 열정이잖아. 그 열정 위에는 결코 이 주름 자체가 쓰여지지 않도록, 이 열정 또한 식지 않도록, 그래서 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우리가 열정 또한 버릴 수는 없고, 열정 또한 사라지지 않고요. 됐죠? 우리는 늙었지만 우리 가슴속 두근대는 그 열정은 다 살아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참 어렵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복습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 내용들, 어려운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것이 꼭 좀 되리라 저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